말씀하십시오. 아까 그 저기 설명하시는 것 중에 그 이제 그 명문동을 그 이제 저 초식을 한다, 초생 그 물칭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그럼 예를 뭐 감나무 같은데 그는 가수원님 같으면 약을 많이 치게 되는데, 예. 예, 그렇게 되면은 그 뿌리를 갖다가 약용으로 쓰기가 좀.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약의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. 그래서 식물농약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옵니다. 물론 한 예를 들면 제충국 있지 않습니까? 들어보셨지? 국화과인데 이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추출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이 식물약재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방광기, 그러니까 지속되는 시간이 짧습니다. 짧아서 뿌리에 예를 들어서 그게 간다 해도 우리가 말려서 이제 씻지 않습니까? 씻어서 말리지 않습니까? 그 전혀 해가 없습니다. 그래서 문제가 없고, 이제 그거 아닌 친환경이나 GAP 인정 안 받는 그러한 농법으로, 과거의 관행 농법으로 농약을 내가 1년에 15번, 20번 치면서 하시겠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내 건강도 안 좋고, 내가 건강 챙기려고 사실 뭐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, 그 약을 1년에 15번, 그것도 뭐 완전히 케미칼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의미가 없죠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이제 우리가 그 제식 밀도 있지 않습니까? 제식 밀도가 중요하고, 그리고 이제 내가 분재를 하겠다, 아니면은 뭐 특수목 비슷 같은 말이라고 하고 그걸 하겠다, 아니면 내가 이걸 이용을 해서 바로 이제 과일을 생산해서 유실수를 쓰겠다, 그 목적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돈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약초를 심어서 여기 돈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아니다, 나는 위에 과일을 조금 더 뭐 모양은 좀 그래도 내가 뭐 친환경 제재를 사용을 해서 하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예. 그리고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예. 이왕이면은 그 어차피 그 친환경 그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건데, 예. 그러면은 그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예. 그, 그 유기농법으로 예. 사용하고 하면은 그러면. 그게 제가 제일 바라는 바입니다. 그게 제일 바라는 바인데 꼴병듭니다. 기술이 없으면. 예.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. 자, 독일에 가면 가수원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사과를 심는다, 아니면 뭐 내가 다른 유실수를 하면은 거기다가 안에 닭을 풀어놓습니다. 닭. 그리고 또 돼지를 풀어놓습니다. 우리는 상상이 안 되죠. 그럼 닭이 얘가 뭘 하느냐 하면은 풀도 먹지만 닭이 풀 잘 먹습니다. 그 벌레 있지 않습니까? 싹 다 먹어버립니다. 그러니까 풀이 왜 이제 얘가 닭을 키우면 좋느냐? 이 풀에서 거의 병원균 또는 충의 온상 역할을 합니다. 월동할 때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돼지가 그냥 놔두면 안 먹는 것 같지만, 돼지는 표현이 좀 그런데 입 끝이 이제 입술이 좀 요렇게 넓적하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가수원에서 우리가 잡초를 방지하고 하는 그런 목적은 이 풀을 뜯어 먹어야 되거든요. 풀을 먹는 애가 있어야 돼. 근데 염소를 키우지 않습니까? 염소는 요거 끝이 주둥이라고 뾰족합니다. 그러면 이제 위에서 밑에서 자라는 성장점까지 다 파먹어 버려요. 완전 이제 불모지로, 황무지로 만들어 버립니다, 염소.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염소는 딱 두 개 못 먹는데, 하나는 하늘이 높아서 못 먹고, 그리고 바위는 너무 야물어서 못 먹는다. 그 외에는 다 먹는 게 염소입니다. 그러니까 주둥이가 이렇게 뾰족하다 보니까 다 파먹어 버리는 거죠. 그러면 유용한 이제 식물들도 일부 다음에 또 자라나야 되는데, 다음에 내가 사료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안 좋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닭은 이제 쪼아 먹도 풀만 쪼아 먹고 벌레 이런 것만 먹지, 얘가 뭐 뿌리까지 뽑아서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기농업의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 건강을 지키면서 이제 하는 것은 그게 합당한데,
그 원칙, 프린시플이 있습니다. 그 원칙. 그거는 유기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이 뭐냐면 일체의 화학제를 투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유기농업의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. 자신 있으십니까? 그게 힘들거든요. 그게 노하우고 기술입니다. 그러면 풀을 길러야 됩니다. 내가 가수원을 하든 뭘 하든 풀을 기르는데 풀 무성하면 안 되는데 하시죠. 근데 그 풀을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. 그건 조금 엉뚱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목장을 한다 하고 하면 이렇게 이제 보통 6등분, 8등분을 나눕니다. 그러면 이게 울타리를 다 치지 않습니까? 여기다가 아예 그 목책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내가 이제 6개 섹터로 지금 구분을 했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서 시작해서 양떼를 먹이는 거죠. 순차적으로. 예,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풀이 많아도 이어서 못 가는 겁니다.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목초를 조성하는 방법 중에 화분과하고 둑과 비율이 있습니다. 적정 비율이. 그럼 화분과 7, 둑과 3 또는 6대 4 이런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로 해놓으면 이게 이제 그 소들이라든지 아니면 양이라든지 자라기 아주 좋은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. 그러면 여기에 잘 자라고 있으면 위에만 싹 뜯어먹고 생장점 뭐 그대로 남겨 놓는다. 그럼 다음 또 자라거든요. 재생력 때문에 그렇거든요.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뭘 이용하는 거냐? 우리 사람은 풀을 관리를 안 합니다. 누가 하느냐? 얘들이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. 얘들이.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? 저는 뭐 불교도 믿고 뭐 그리스도 크리스찬이 뭐 옛날에 이게 다 했지만 결국은 단계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장군이 이등병 보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얘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유기농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이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뭐냐 하면 유기농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농약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방비로 했는데 막 소위 비리, 진딧물부터 시작해갖고 흰가루병 막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 관리 제대로 안 하면. 그러면 거기에 이제 아프라톡신, 우리 전문가님 계시지만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생으로 이제 먹었을 때. 그러니까 우리가 생채로 해서 요즘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 더 위험하다는 거죠. 오히려 농약 치는 게 좋다.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거든요. 농약도 요즘 친환경적으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. 방광기가 짧기 때문에 인체에 거의 무해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유기농법을 이제 하시려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거기에 접근 방법이 일반하고는 좀 달라야 됩니다. 예, 그런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검증도 안 되는 것도 또 문제가 되겠네요, 그죠?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제가 또 친환경 인증센터 소장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유기농법 지금 이제 친환경 농법 안에는 유기농법이라는 게 있고 일반 친환경 농법이 있습니다. 그러면 친환경 농법은 이것도 이제 두 종류로 나누긴 하지만 결국은 친환경 농법 3년에서 이제 유기농으로 전환을 하거든요. 근데 이게 너무 또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깨끗하게 청결하게 인체에 크게 무해하도록 해가 없도록 해서 관리하자 해서 우수 농산물 관리라는 게 나왔습니다. 그걸 이제 GAP라고 하거든요. 유럽이나 이런 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 농법을 하시도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친환경 농법 또 말씀드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.